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아 매뉴얼입니다. 오늘은 한국에는 없는 것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대한민국은 마약이 불법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나 유럽의 일부 나라는 대마초가 합법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것마저도 불법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마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간판에 마약 김밥이나 마약 토스트, 마약 떡볶이, 마약 돈가스 등 음식 이름에 마약을 붙인 간판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대한민국은 마약이 합법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반대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마약이라는 표현을 넣어봤자 그 누구도 그 안에 마약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에 나온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마약의 수준은 김밥이나 떡볶이나 돈가스 정도인 것입니다. 한국은 옛날부터 마약 청정국이었고 현재도 일반인이 마약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는 국가입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해외로부터 마약류가 국내로 밀반입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는 곧 마약, 향정신성 위약품, 대마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약류 세 가지 중 첫 번째에 위치하는 소극적 의미의 마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의 마약이란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 마약과 천연 마약에서 추출한 추출 알칼로이드 그리고 천연 마약을 모방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합성해낸 합성 마약으로 나뉩니다. 천연 마약은 양귀비와 코카인이 있습니다. 양귀비는 일명 앵속이라고 불리는 식물인데 붉은 꽃이 예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모르고 기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2016년에는 경북 안동시에서 관상용 양귀비 씨앗에 마약 양귀비 씨가 섞여 있는 것을 모르고 가로수로 파종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귀비 종자, 샐러드 드레싱 등 양귀비 종자에 가공하여 상품화한 마약류 제품군 밀수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양귀비의 유액을 가열 후 건조시킨 덩어리가 아편입니다.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제한 것이 모르핀입니다. 강력한 진통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모르핀으로부터 일정 성분을 분리해낸 것이 코데인입니다.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6분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수면을 촉진하고 기침을 완화하며 통증 억제의 진통 효과가 탁월하여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는 때에는 역시 마약입니다. 생아편에 화합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것이 헤로인입니다. 중독성이 모르핀의 10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많이 들어 익숙한 아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등은 모두 양귀비에서 출발한 마약입니다. 양귀비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접경 지역인 황금의 초승달 지대를 중심으로 재배되며 오늘날에는 거의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동양이 양귀비라면 서양은 코카인입니다.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등지의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코카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것이 코카인입니다. 한때는 코카콜라의 원료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안데스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코카샵이라 하여 코카나무 잎으로 만든 여러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차와 브라우니, 초콜릿, 쿠키 등이 있는데 코카인 성분이 제거되지 않은 것을 먹었다면 대한민국 국내법을 어긴 것이므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지의 코카샵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코카인 성분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위 물건들을 가지고는 미국 등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편이 양귀비에서 만들어지듯이 코카인을 가열하여 제조한 것이 크랙입니다. 모르핀은 중독성이 강하지만 효과는 좋은 진통제입니다. 따라서 모르핀의 중독성을 낮춘 의약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합성 마약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단순히 화학적 합성품이라면 합성 마약은 모르핀 등의 마약을 모방한 합성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페티딘계, 메타돈계, 모르핀한계 등으로 나뉩니다. 메타돈은 1965년 우리나라의 23개 제약사들이 메타돈을 일반 약품에 혼합하여 해열 진통제, 국소 마취제, 비타민 영양제 주사 등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수만 명을 중독시킨 소위 메타돈 파동 사건이 유명합니다. 마약류의 두 번째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각성, 진통제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투여시 위존성 및 중독성이 있는 화학적 합성물을 말합니다. 2020년 현재 272가지의 약물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 유명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입니다. 속칭 필로폰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1888년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교수가 발견하여 1893년 합성에 성공하였는데 일본 제약회사가 히로뽕이라는 상표명으로 출시하여 잠을 쫓고 피로감을 없애주는 각성 약물로 판매하였습니다. MDMA는 1914년 독일 의약품 회사에서 식욕 감퇴제로 최초 개발되었습니다. 강력한 환각 성분으로 인한 뇌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시중 유통이 금지되었으나 1980년 이후 환각제로 둔갑하여 세계적으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일명 엑스터시라는 명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격렬한 춤을 춘다고 하여 도리도리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LSD는 1938년 스위스 화학자가 합성한 환각제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투약 방법 때문에 1960년대부터 남용되었습니다.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환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SD의 제조에는 비싼 원재료와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며 상당한 화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마약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마약 중에서 만들어내기 가장 어려운 마약에 속하기 때문에 북미나 호주, 일부 유럽을 제외하면 진정한 LSD는 구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LSD는 유사 약물들입니다. 날부핀은 응급 환자용 진통제로 쓰이는 약물입니다. 모르핀보다 2.3배 강력하면서 가격도 싼 편인데 전문 의약품으로만 구분되어 관리 감독이 허술했기에 1990년대에 유행했으나 2001년도에 마약류로 지정되어 현재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펜플루라민은 중국이나 태국 등지로부터 보따리 장수, 관광객,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밀수되는 약물입니다. 중국산의 경우 분불납 명편, 분미림편, 섬수, 상주청, 철심감미 교환, 폐시감미환, 건미소감비요환 등의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일반인에게는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유통되고 있습니다. 크라툼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 자생하는 열대성 나무로 지역민들이 코카잎처럼 각성제로 씹거나 차 형태로 마시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비약이라 칭하는데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물론 불법입니다. 마약류의 세 번째는 대마입니다. 대마는 마의 한 종류입니다.
마는 식물로 만든 섬유를 총칭해서 쓰기도 하고 식물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섬유를 말할 때의 마는 다른 말로 삼, 배, 포라고 불립니다. 식물을 말할 때의 마는 크게 아마, 저마, 대마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마는 리넨 혹은 아마포를 만듭니다. 저마는 임금님 증상품이었던 모시를 만듭니다. 대마는 안동포로 유명한 삼배를 만드는데 그 꽃과 잎은 마약 성분이 있어서 대마초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대마는 전 세계적으로는 마리화나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랜 옛날부터 섬유를 제작하는 용도로 재배되었는데 흡연용 대마초가 널리 퍼진 것은 1960년대인 월남전 이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삼배를 만드는 농가에서는 대마를 키우는데 이때에는 대마 재배의 허가를 맡은 후 각각의 과정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재배가 가능합니다. 만일 일반인이 가정에서 키울 경우에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며 처벌받게 됩니다.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 및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하였으나 한국인이 대마초를 합법적 공간에서 피우고 국내로 입국한다 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공간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속지주의가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한국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해당 국가의 법률도 준수해야겠지요. 대마를 정제한 것이 해시시이며 대마초보다 8배에서 10배가량 강합니다. 이 해시시 가공 제품 중 대마 오일은 반복 과정을 통해 대마를 고도로 농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의 마약류, 즉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외에 새롭게 생겨나는 마약은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통제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마약류 처벌법으로 단속된 사람의 숫자는 16,044명이었습니다. 이는 2015년에 11,916명으로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16,044명 중 72.4%인 11,611명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적발되었으며 대마초는 2,629명이었습니다. 2019년 적발된 인원 중 외국인은 1,529명이었는데 이는 전년의 인원인 948명 대비 61.3% 증가한 숫자입니다.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551명, 중국인이 431명, 미국인이 111명 순이었는데 수년째 1등이던 중국인을 누르고 태국인이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국제 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전년 대비 급상승한 것입니다. 2019년도에 1심 재판이 끝난 4,199건을 형량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이 571건, 3년 미만이 1,411건, 7년 미만이 191건, 10년 미만이 24건이었고 10년 이상도 16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약에 대한 처벌이 강력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해외여행이 많아지고 외국인의 입국이 늘어나면서 옛날보다 더 쉽게 마약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살 빼는 약이나 잠을 쫓는 약이라고 하여 마약 성분이 들어간 약을 구입해서 먹기도 하는데 마약 성분이 들어간 것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모든 약은 의사나 약사의 처방이 있을 때에만 구입해서 먹도록 해야 하며 성분을 확인할 수 없는 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편물을 통해 마약류를 받거나 공항을 통해 마약류를 가지고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당연히 적발이 되어 처벌받게 될 것이지만 만일 걸리지 않았다면 경찰은 당신을
마약의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중간 공급책이거나 우두머리라고 확신하여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에도 걸리지 않았다면 당신이 가지고 들어온 그것은 마약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약이 아닌 것을 마약이라고 구입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는 없는 것들인 마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인에게 허락된 합법적 마약은 김밥이나 떡볶이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마약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인의 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